안녕하세요. 집도 사기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의 장지은입니다. 자, 오늘 저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의의 특별 공급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특별 공급의 물량 많이 나옵니다.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따라서 자격을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은요, 바로 이 특별 공급 쪽으로 준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공급의 조건과 많이 다르거든요. 각각 특별 공급별로 어떠한 조건을 갖추시면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집도 사기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 지금부터 저가점자 특공되는지 확인하자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의의 청약이 월요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특히 저가점자이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죠. 가점이 낮지만 경험 삼아서 가점제로 넣어보자. 또는 어차피 안 될 거 뻔하니까 내가 운에 맡길 수 있는 추첨제에 넣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런 분들일수록 특공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가점자, 미혼, 신혼, 무주택자일수록 유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특공인데요. 당당하게 자격 요건 갖춰서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시면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번에라도 자격 요건 딱 맞춰서 당첨되실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한 자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집사쇼 TV. 자, 그러면 특별공급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사회 특정 층을 배려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격을 만들어야 되겠죠. 공공분양, 민간분양 둘 다 특공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물량을 보시면 공공분양 물량의 무려 85%, 민간분양 물량의 무려 58%가 특공입니다. 그러니까 특공하고 일반 공급하고 비교해보면 항상 특별공급의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일반 공급 쪽으로만 열심히 파고 있는데요.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요, 웬만해서는 잘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특공의 자격을 맞추는 편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종류를 보시면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 특공, 다자녀 특공, 노부모 부양 특공, 장애인 유공자 이런 특공들이 있습니다. 단 평생 당첨 기회는 한 번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특별 공급에 넣으면 일반 공급에 못 넣냐고 물어보시는데요. 특별 공급 첫날 넣고 일반 공급 두 번째 날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달리하는 겁니다. 둘 다 청약이 가능하니까요. 자, 일반 공급 자격 되시는 분들도 특공 조건 만들어서 두 번 넣어서 당첨 확률을 높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 분양의 특별 공급 물량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이렇게 나눴고요. 특별 공급은 생애 최초. 자, 15%입니다. 공공택지 15%. 요번에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의는 대규모의 공공택지죠. 그래서 생애 최초 15% 물량 나오고요. 신혼부부 20% 많죠.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3%, 기관 추천 10%, 요렇게 더해서 58%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 42%. 자, 여기서도 알 수 있죠. 특별 공급의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특별 공급에 도전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 공급은 정말 사회 특정층을 배려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너무 큰 평형이라든지 고가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만 공급이 되고요. 투기과열지구내 9억 이내에만 공급이 된다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격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치금액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용주택은 예치금을 맞춰 놓으셔야 되는데요. 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는 300만 원, 그 밖에 광역시는 250만 원, 경기도 기타 지역은 200만 원인데요. 요 금액은 내가 청약을 하는 지역의 금액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 거기에 맞게 금액을 맞춰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수원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서울이니까 난 300만 원 넣어야 되나요? 200만 원 넣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이 경우에는 내 주민등록 주소지, 즉 내가 살고 있는 지역 200만 원을 맞춰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특공 중에 물량이 가장 많은 신혼부부 특공부터 보시겠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모두 5가지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기준까지 하루 차이도 나면 안 되고요. 7년을 딱 맞춰야 되는데요. 그 안쪽에 계신 분들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민간 분양은 예비 신혼부부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세요. 공공은 가능하지만 민간은 불가하다. 다음으로 두 번째,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해야 됩니다. 요 점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세대주만이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자, 부부가 동시에 특공에 넣으면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세대주만 넣으려고 했더니 세대원도 가능하다 그래서 배우자가 또 특공에 넣는다. 자, 이거 안 됩니다. 부적격 처리되고요. 대신 이거는 됩니다. 특공을 넣고 일반 공급을 넣고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공 날짜하고 일공 날짜하고 다르잖아요. 각기 2번 넣어서 당첨 확률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의 조건은 무주택자일 것입니다. 자, 혼인기간 동안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시작해서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하거든요. 여기에는 분양권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분리세대 같은 경우에 이때도 청약은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 배우자의 등본에 같이 있는 부모님, 자녀 모두 다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역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집이 있다 하시면 요거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어서 자격이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이죠? 5번째 기준은 소득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2021년부터 달라지는 소득 기준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 정확히 내년부터는 지금 오른쪽에 적어놓은 소득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같은 경우에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 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분양이죠. 그래서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해서 외벌이는 100%, 맞벌이가 120% 이하의 소득이다 하시는 분들은 자, 전체 물량의 무려 75%를 뽑는 우선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 낮은 분들일수록 유리하고요. 소득 낮은 분들이 많겠죠. 그 많은 분들을 다 모아서 전체 물량의 75%를 당첨자로 뽑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소득이 100과 120을 넘어갑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다음 순으로 넘어오면 됩니다.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 이런 분들 모아서 25% 물량 안에서 뽑겠다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이 내년부터는 많이 완화가 돼서 자, 이거 보시죠. 우선과 일반 공급의 물량 비율도 70대 30으로 일반 공급의 양도 조금 늘렸고요. 소득 기준도 많이 완화가 돼서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160%까지 적용이 된다는 거니까 소득이 높은 분들도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힐스테이트 리슈빌 같은 경우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 집 가족 수대로 결정하시고 4인 기준으로 해서 외벌이다 622만 원, 맞벌이다 747만 원 요거 기준으로 해서 고 이하면 우선 넘어가면 일반 요거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조건을 다 맞추셨나요? 그러면 당첨자 어떻게 뽑는지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누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소득이 비슷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1순위, 2순위로 다시 뽑게 됩니다. 자, 1순위는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요 안에는 임신 중이거나 태아도 포함이겠죠. 입양한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순위는 자녀가 없는 분들 또는 2018년도 12월 11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들, 이분들은 무조건 2순위거든요. 이분들까지 해서 2순위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1순위, 2순위 나눠놨어도 누가 자격이 되는지를 또 나눠야 되죠. 그럴 때 첫 번째 기준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우선으로 먼저 뽑고요. 그 다음으로 미성년 자녀, 태아까지 포함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많은 분 위주로 먼저 또 뽑고요. 미성년 자녀 수까지 똑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추첨으로 들어갑니다. 이 방법은 우선 공급, 일반 공급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전략을 짜볼 차례입니다. 물량이 워낙 많고 우리가 경쟁률도 치열하지만 그 안에서도 전략을 짜면 당첨될 수 있거든요.
일단 보시면 소득이 낮다면 무조건 민간 분양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득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거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자녀 수가 많다면 공공 분양에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수까지 포함을 해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뽑거든요. 자, 다음으로 한 자녀라도 소득이 낮다면 무조건 민간 분양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공에 가보시면요. 2자녀, 3자녀도 엄청나게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으로 보는 민간 분양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시고 그냥 결혼하셔서 혼인신고를 해버리는 분들이 계시면 혼인신고 하자마자 신혼부부 특공의 자격은 박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부모님들께서 또는 친구들이 주변에서 알고 있다면 주택이 있는 친구의 경우 처분하고 혼인신고한 다음에 신혼부부 특공을 노려보도록 조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혼인신고 후라도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했고 2년간 무주택을 유지했다면 2순위로라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직 7년이 안 됐는데 집을 좋은 데를 얻고 싶어서 나 신혼부부 특공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지 하고 뒤늦게 알아봤더니 주택이 있는 상태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이 집을 처분을 해버린 분들 계시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2년간 내가 무주택을 유지했다 하시면 진짜 천만다행으로 2순위에는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자, 서로 다른 단지인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경쟁자들이 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도전을 하시면 당첨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신혼부부 특공 같은 이런 특공들은요. 생애 단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껴뒀다가 정말 좋은 데 넣으려고 하시거든요. 좋은 자리가 나오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그러면 나는 반대로 당첨이 목적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도전을 해보시면 오히려 당첨될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데나 막 넣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자녀 수에 따라서, 주택 처분일에 따라서, 그리고 경쟁률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집사쇼 TV. 자, 다음으로 기존 민간 분양에는 없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보시겠습니다. 전체 물량의 무려 15%나 주어지죠. 자, 이거 잘 준비하셔서 여기 당첨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자격 보시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죠. 그래서 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돼야 되고요. 예치금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잖아요. 그래서 1순위 요건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중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자, 요 기준을 기본으로 하겠고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4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맞추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애 최초에 있어서는 계단을 그려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계단을 오르실 때 건너뛰기 없이 하나하나 들여 밟고 오르셔야 됩니다. 즉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모든 조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충족을 해야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계단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4가지에 디디고 오를 계단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세대주뿐만이 아니라 세대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자에게 공급을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 요거는 자격이 안 됩니다. 여기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다.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주택 소유 이력에 해당이 돼서 자격 박탈이고요.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요것도 자격 박탈입니다. 다음으로 소형 저가주택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8천만 원,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유주택에 해당이 돼서 생애 최초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분양권까지 모두 다 포함이니까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단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께서 집을 가지고 계신다. 한 채가 아니라 2채다. 아니 10채다. 아니 100채다. 그래도 생애 최초 조건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혼인 중 또는입니다. 또는 유자녀입니다. 혼인 중 플러스 유자녀가 아니고 혼인 중 또는 유자녀입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다.
혼인은 했지만 등본상 따로 기재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재혼했다. 이것도 혼인 중이니까 모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혼을 했더라도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양육을 하고 있는 미혼 자녀가 있다. 요거 해당됩니다. 그리고 입양했다. 입양해서 아이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유자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혼인신고 이전의 자녀의 경우에는 그 부모가 혼인하고 출생신고하면 유자녀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미혼모, 미혼부도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하시면 유자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혼인 중이면서 유자녀일 필요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까지 잘 넘어오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소득 기준입니다. 민용주택은 외벌이 맞벌이 상관없이 130% 이내여야 됩니다. 맞벌이도 동일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민용주택은 전년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면 내 소득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 기록을 민용주택으로 잘 넘기질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전년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시면 알 수 있거든요. 130% 기준으로 해서 3인 이하다 하시면 722만 원, 4인이다 그러시면요 800만 원. 요 기준으로 해서 요 기준 안쪽이다 하시면요 소득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단까지 잘 듣고 오셨다면 이번에는 네 번째 계단입니다. 소득세 납부 이력인데요. 본인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라면 가능한데요. 내가 현재로서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하시면 자격이 됩니다. 요거 질문 많이 오시더라고요. 자격됩니다. 또 하나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속 5년이 아니어도 되고요. 총 60개월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내가 한두 달 일을 했었다. 그러면 그 해 소득세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1년으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 전에 연속으로 해서 한 2, 3년 더 일을 했다. 그러면 벌써 2년, 3년에서 3년 소득세 낸 겁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연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 하시면 총 5년 소득세를 내신 셈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배우자가 납부한 이력은 안 됩니다. 본인께서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해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이것도 내신 것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소득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신고하지 않는 자는 계약서상으로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보시고 그거를 월평균 소득 12개월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냈다면은 나는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요.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소득세를 낸 이력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모든 자격을 갖추신 분들, 그분들을 모아놓고 생애 최초는 100% 추첨입니다. 자, 그래서 생애 최초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겁니다. 네 가지 조건을 무조건 맞추세요. 그 다음에 당해 전략이 먹힙니다. 해당 지역을 우선으로 추첨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 아파트 분양이 잘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조건을 맞춘 상태로 이사를 가셔서 분양이 많은 지역에서 당해 우선 추첨 이 대상자가 되시면 당첨 확률이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신혼부부 특공하고 생애 최초 특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자녀가 2명 정도 있는데 요거 어디에 도전하면 좋겠냐 물어보시거든요. 요때는요. 자녀 수로 당락을 가르는 신혼부부 특공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내가 자녀가 하나거나 자녀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생애 최초 쪽으로 도전을 하시고 이쪽으로 자격 요건을 맞춰 놓는 편이 낫겠습니다. 자, 준비하는 서류 뭐뭐 하면 되냐고 그것도 어디서 떼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소득금액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그리고 일용 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 모두 다 세무서에서 떼는 거고요.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증명서 이거는 해당 직장에서 서류 떼시면 되겠습니다. 집사쇼 TV 다음으로 민간 분양 다자녀 특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자녀 특공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요. 요거 준비하시는데요. 자, 일단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3명 이상의 미성년자의 부모이셔야 되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들도 모두 다 청약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세대주만 청약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이고요. 예치금 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점제로 선정을 하는데요. 여기 가점표가 나와 있거든요. 100점 만점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 무주택 기간이 있거든요. 총 20점 만점인데요. 무주택 기간은 일반적으로 가점제에서는 만 30세부터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자녀 특공은 만 19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는 점,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동점이다 하시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신청자의 나이가 많은 순 우선으로 뽑는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물량 5% 나오는 노부모 부양 특공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무주택자여야 하거든요. 앞서서 저희가 60세 이상인 부모님께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노부모 부양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공의 혜택을 드리는 이유는 부모님이 집이 없으셔서 자녀가 오랫동안 부양을 했을 때 그런 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부모님이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자,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양하셔야 됩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돼. 2년 모시고 1년 못 모셨다. 나머지 또 1년 따로 모셨다 하시면요. 이거는 자격이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3년 이상 모셔야 됩니다.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해야 되고요. 예치금 조건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총점, 가점제로 계산이 되는데요. 가점표 여기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민영은 가점제로, 공공분양은 순차제로 당첨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특별 분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진짜 가점으로는 영영 내가 당첨될 기회가 없었는데 특공을 준비를 했더니 내가 당첨됐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점으로는 가능성 없으시면요. 빨리 전환하셔서 특공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어느 쪽으로 준비하면 가장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지 이렇게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득 기준이 조금 더 완화가 될 예정이어서 자격되는 분들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빨리 준비하셔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사쇼TV 여러분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특별 분양에 대한 팁을 드렸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이번에 넣어보시고 안 되면 다음번에도 열리는 특별 공급 마음껏 지원하셔서 꼭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